세상을 덮어도 진실은 끝내 숨지 않아.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의의 길을 걷는다. 거센 비바람 몰아쳐도 끝까지 진실을 외치리라. 장애인 증명서까지 있는데 법정에서 장애인 검증한 변호사, 그리고 경찰은 엉터리 법 왜곡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네, 허경영에 이어 계속되는 고통. 네, 이 여성분하고 직접 인터뷰, 네, 전화 연결을 통해서 바로 직접 인터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의 정인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요즘에 계속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서 저도 참 지켜보는 게 힘든데요. 어제도 인터뷰 방송을 통해서 참 억울한 3천억 누명을 쓴, 믿기 어려운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데요. 네, 오늘 주제는 시각장애인 증명서까지 있는데, 네, 법정에서 장애인 검증한 변호사, 네, 그리고 서울경찰청 경찰관들은 엉터리로 또 법을 왜곡했고, 네, 그리고 이 허경영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이 고통의 이 시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고통이 크신데요. 제가 이렇게 법정에도 함께 가보고 하면서 참 그때도 보면은 제가 한 15일 동안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냥 당사자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때. 네, 변호사가 법정에서 전혀 관련 없는, 네, 그런 2차 피해성, 네, 그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장애인 검증을 했는데,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 장애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도 저한테는 고통스러운데, 그렇죠. 마치 병원에서 진단하는 것처럼 네, 그 공소 사실과 무관한 그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묻고 있었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을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음, 왜 이런 진단을 여기에서 해야 하며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야 할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올린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JMS 정명석하고 싸우고 있는 김도영 교수가, 네, 아주 악질 변호사들이 있다. 네, 네, 그러면서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올렸는데, 그거 보니까 완전 법정에서 쌍욕도 하고, 네, 그런 변호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더 괴롭히는, 그렇게 이 JMS를 한 20년 변호한 그러한 변호사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참 처참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정말 2차 가해 똑같은 거예요. 관련 없는 2차 가해를 행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명백한 2차 가해인데 판사가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판사라 그러면은 관련 없는 질문하지 마세요. 네, 이거 2차 가해입니다. 이렇게 제지를 할 텐데, 판사도 그냥 그걸 방치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상대의 아픔을 이런 식으로 서슴없이 공개해서 묻고 또 묻고 음, 한다는 거는 가해를 해도 이건 너무 잔인한 가해가 아닌가. 그렇죠. 이 변호사의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상황에 필요한 질문만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음, 상황과 관계없고 공소 사실과 무관한 네,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 이면에 뭔가가 있겠죠. 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또 음. 그걸로 인한 처벌이 가중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음. 이거를 어떻게든 덮어 버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변호사를 지금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셨다. 그리고 그 대손진리의 영화 관계자, 네, 그자도 이제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셨다 그러는데,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이 허경영을 중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가 3천억 공갈범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숱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연속되는 이 고통 이걸 어떻게 이걸 견디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2 차, 3차 가해가 계속 더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인제 그 변호사들까지도 불의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음. '야 이게 한 개인한테도 참 엄청난 고통이지만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양심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인간은.' 음. 그리고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로서 사람이 상대가 그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을 굳이 콕콕 찔러 가지고 음.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혼자 있을 때는 굉장한 상실감, 그 네. 허무함, 그 고통의 시간의 음. 연속인데 이거를 정말로 호소하고 싶어요, 국가에. 네. 이런 더 이상의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국민들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좀 헤아려서 음. '이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인제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지요. 이번에 그 서울 경찰청에서도 보면은 아주 그 엉터리 법 왜곡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는 좀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그 장애라는 것을 내가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음.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이미 증명서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을 했고 네.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로 자기네들 기준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거를 덮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픔이죠. 네. 경찰마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는다. 뭐 네. 성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제가 제시하는 것 네. 가장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타진을 할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 네. 그다음에 또 대질 신문을 음. 전혀 응하지 않는다는 것. 네. 이것 하나만도 판단이 되잖아요. 상대가 왜 그거를 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네. 본인이 잘못이 없고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죠, 네네.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네. 그 얘기 이제 그런데 좀 저는 이따가 한번 하고요. 일단은 네네. 요 법 왜곡죄로 그래서 인제 경찰관 수사관하고 인제 팀장을 고소를 하셨습니다. 이 법 왜곡죄. 음. 이거 참 참담한 네 현실인데요. 이거 정말 뭐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참을 수가 없고 네. 정말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요. 아. 막상 이게 세상에서 이런 불의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경찰들 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네. 결론을 내려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더욱더 큰 피해를 가하는 것 네. 이런 것에 대한 고통? 야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제점이구나. 네. 이걸 피부로 느끼죠.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죠. 장해정도 그 증명서를 오늘 발급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거기 보니까 좀 가슴 아픈 또 뭐 연구 뭐 장애 이런 언급이 있다 그래 가지고 참 또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철저한 그런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장애 정도 증명서도 받고 장애인 증명서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미 그 받는 시점 네, 그리고 지금하고는 점점 그 악화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갱신이 필요한가 해서 타진을 했더니 갱신이 필요 없는 이미 그 영구 장애 진단이 되어 버린 거더라고요. 아유,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변호사가 한 말 그것도 네, 공개적으로 그 법원에서 했던 말 네. 용서할 수 없죠. 절대로. 그러네요. 거기다 또 경찰관들이 작성한 이 통보서를 보고도 아주 뭐 저도 그 분노를 했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순진의 영화 관계자, 이 김모 씨,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이 대질신문 하루 전에 약속을 파기했다고 했어요. 네, 거짓말 탐지기도 그때도 부인을 했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부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내렸다고 그렇게 아, 보는 거죠. 네, 참 그 안타깝네요. 이번도 보니까 완전히 법을 왜곡해가지고, 본질을 흐려가지고, 또 이번에도 또 이제 이 대질신문 요청을 했는데, 그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가, 이 대질신문도 응하지 않고 거짓말 탐지기도 또 응하지 않은 거죠. 네네. 피해자가 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해자가 응하지 않는다. 이거는 스스로의 가해를 인정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특히나 이 성범죄 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그 진술에 되게 의존을 한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정에서 보니까 검사는 왜 단둘이 만나자고 했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판사는 이 언제부터 태도가 돌변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단둘이 만나자라고 그동안은 항상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났는데 이게 단둘이 만난 그 경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인제 허경영과의 관계 속에서 네. 개인적으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아, 판단은 그렇게 어 하셨는데 뭐 예예. 처음에는 무슨 이유를 얘기하진 않은 건가요? 뭐 그냥 단둘이 꼭 그냥 만나자 그런 건가요? 예예. 예.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말이 있거니 생각을 했지만 둘만이 만난다는 것은 불편한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죠. 네. 네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음,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고 단둘이 만나자." 해서 몇 번 미루다가 음, 제가 인제 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전날 음. 그러면 "내일 기자회견을 하니 오늘 인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라." 하고 21일 날 잠시 만났던 거죠. 네, 2024년이죠. 네. 네네. 근데 뭐 중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전혀 없었죠. 네. 그러면서 그냥 뭐 외롭다, 뭐 오늘은 예.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분을 불렀으면 좋겠었었어요. 네. 불편한 상황이 뭐 지속되고 본인이 할 말도 없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인제 그 두 분을 만나서 같이 합류해서 같이 "얼굴도 보자." 네. 그랬더니 "오늘은 단둘이 있고 싶다. 내가 너무너무 외롭다." 네. 그것 자체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잖아요. 만남에 있어서 의도가 불분명하고 석연치 않은 음. 계획적인 고의적인 그런 만남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 중대한 일이 이제 다음날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중대한 일이 있는데, 자기가 외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대한 일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 전날 술을 마셨다고 했죠? 예예.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 이 정말 그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뭐 대질신문도 거부하고, 그리고 도리어 이제 피해자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네.
아 참. 피해자는 뭐 적극적인 요청을 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네. 그러면 결정적인 참고인을 불러 달라.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그것조차도 수용을 안 했었어요. 아 그래서 참고인으로 제가 인제 저하고 인제 종교범죄대책협의회 한 임원이 가셨는데 그것도 경찰이 뭐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인제 오 선생님이 그걸 요청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고인은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전화로 뭐 타진을 하겠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두 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음. 그러니 두 분을 꼭 불러 달라 해서 나중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음. 결국 두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참고인의 진술. 네. 참 안타까운 정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요즘에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천억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은 또 뭐 조폭 뭐 권총을 동원했는데 그 대순진리 영화 관계자하고 짰다. 그것도 전혀 연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백한 장애인 학대죄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인데 계속 각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3 년의 10월 19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음. 저는 전혀 몰라요. 네. 그리고 뭐 가서 뭐 돈을 요구했다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뒤늦게 뭐 제가 3천억을 요구했다, 짰다? 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완전히 그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었고 저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문제가 사실상 그렇다면은 그냥 명백하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뭐 조사할 가치도 없다 하면서 각하를 내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조사를 제가 인제 응하면서 '야 이게 경찰이 맞나? 네. 아니 핵심은 내가 3천억을 요구했다. 근데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허위 사실을 올려 가지고 공개적으로 12 차례나 올렸잖아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을 쟁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엉뚱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를 마치 그거는 무관하다. 3천 음. 억은 네.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3천 억에 대해서 야. 언급을 해서 그 부분만 따지면 되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잖아요. 내가 한 적도 없고 어디에도 증거도 없고 누가 네.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조작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허경영 측에서는. 이거 우리 사회가 참 문제네요. 아까도 뭐 악질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게 JMS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보면 완전 판박이에요, 판박이. 네, 아주 뭐 거의 똑같아요, 상황들이. 네, 이게 참 심각한 이 한국 사회 문제인데 이거 지금 정부가 이게 사실 그 사이비 종교 대책 그러니까 종교 범죄 대책 기구가 있어서 이게 뭔가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냥 피해자들을 방치시켜 가지고 피말려 죽이는데 정부도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정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제가 경험하는 대한민국 무법천지다. 네. 마구 날뛰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자가 그야말로 칼을 가지고 횡포를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야말로 피해자들이 볼 때는 억울하지만 음. 전혀 관계도 없지만 그걸 갖다 뒤집어 씌워서 그걸 죄로 없는 죄를 또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인제 그걸 문제 삼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부가 쪼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국민이 나서야 할 것이고 국민이 음.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을 겪고 있으면 국가가 마음을 거기까지 미쳐서 헤아려서 국민의 삶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이제 국가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국가가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상 개입만 하고 있는 건지 눈 감아 주는 건지 저는 인제 그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생기고 좀 네.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이 그 종교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 처벌을 해서 음.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엄청난 그 사회 문제를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네. 아유, 오늘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참 뭐 듣고 있자니 참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지키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은 인터뷰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뭐 누가 들어봐도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꾼들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사이비 종교와 막 유착이 되는 거죠, 유착. 네, 그러니까 뭐 정치인에 의해서 경찰청장, 뭐 검찰총장 다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찰서장, 뭐 경찰, 뭐 여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정당들도 여기가 완전히 이 범죄 소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당들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뭐 조폭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는 각종 이 사기 집단 이런 것들 이것도 보면은 뭐 이렇게 권력하고 유착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는 이 사이비 종교는 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위장되고 빙자해가지고 자기들을 아주 천사처럼 미화시킨 다음에 또 정치꾼들도 그걸 알면서도 그 미화된 것을 이용하는 거죠. 네,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청나라가 결국에는 태평 청국운동 벌어졌을 때 홍수전이 예수의 동생이다. 네, 그러면서 이거를 교묘하게 서태후가 이용을 하죠. 결국에는 청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 사이비 종교 문제를 이 정치꾼들이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어도 진실은 끝내 숨지 않아.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의